들깨는 오메가3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뇌졸중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베타아밀로이드 성분의 분해를 촉진해서 치매를 예방한다는 미국의 한 대학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에 좋은 들깨도 잘못 요리해 먹으면 독으로 변해서 염증과 종양을 키워 암으로 진행되고 치매까지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딱 한 가지 식재료만 섭취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서로의 맛과 영양을 보완하는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지요. 그런데 맛의 궁합이 좋다고 영양 성분의 궁합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품과 함께 요리해서 드시느냐에 따라 서로의 성분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성분들은 서로 궁합이 맞지 않아 유용한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되거나 독이 되어 신체를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밥상보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에 대한 최신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항상 최고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들깨의 로즈마린산과 루테올린 성분은 죽은 깨와 기미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 미백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식품과학회지 논문에서는 들깨의 항염증 효과가 확인되었는데요. 궤양성 대장염을 가진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볶은 들깨가 염증에 대항하는 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들깨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요. 들깨의 알파리놀렌산과 같은 오메가3 계열 지방산은 고혈압, 알레르기성 질환 등 성인병을 일으키는 에이코사노이드 합성을 억제한답니다. 실제로 영국 의학저널에 따르면 오메가3가 풍부한 씨앗을 하루 30g씩 한 달간 먹은 그룹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각각 17%, 23% 감소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학습 기억 등에 영향을 주는 뇌의 해마 조직에 도움을 주어 학습 능력을 향상하고 수명 연장 효과 등 생체 조절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들깨도 어떻게 요리해 먹느냐에 따라 최악의 요리가 되기도 하고 최고의 요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들깨와 같이 먹으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 2가지와 우리의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 4가지, 그리고 들깨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와 나쁜 궁합 음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들깨와 같이 요리해 먹으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으로 첫 번째는 들깨강정입니다. 들깨가 건강에 좋다고 하여 들깨로 만든 들깨강정을 사거나 만들어서 많이들 드시죠. 바삭하면서 고소하고 영양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어 간식으로 몸에 좋은 걸로 먹자는 생각에서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들깨가 분명 몸에 좋은 음식이 틀림없지만 들깨를 강정을 만드는 순간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음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들깨 강정으로 만들 때 레시피를 보면 설탕 또는 조청, 물엿 등의 단순당으로 구성된 재료들을 넣고 가공하여 만드는데요. 여기에 들깨의 탄수화물까지 합쳐지면서 결국엔 혈당을 급격히 올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단순당이 몸에 들어오면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그만큼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급격하게 올라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도록 만들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췌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나아가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의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몸속 여분의 포도당이 중성지방으로 변해 비만과 동맥경화, 지방간 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으로 인해 끈적해진 피가 혈관을 막으면 미세혈관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뇌세포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뇌인지 기능이 약해져 결국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도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설탕은 포도당이 절반, 과당이 절반인 음식입니다.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죠. 그럼 지방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방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빠르게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간이 결국 당뇨를 만들고 당뇨는 다시 치매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설탕 섭취를 줄이셔야 당뇨와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려고 먹는 들깨를 잘못된 식품으로 드시면 오히려 치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들깨는 본래의 음식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매 예방 방법입니다. 들깨와 같이 요리해 먹으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으로 두 번째는 열을 가한 들기름입니다.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맛으로 비빔밥은 물론 나물과 국 요리까지 다양하게 활용하는 식품 중 하나가 바로 들기름이죠. 그런데 고소한 들기름에 야채와 고기를 달달 볶아 진한 국물을 우려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들기름이 고소하니 맛있기도 하지만 불포와 지방산이 가득해서 일부러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들기름은 열에 매우 약해서 고온에서 조리하게 되면 산화되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들기름이 고온에서 조리될 때 발생하는 벤조피렌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정말 위험한 성분입니다. 각종 암을 일으키고 내분 비계에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최악인 것이죠. 들기름의 발연점은 160도 정도로 우리가 음식을 요리할 때 평균 120도에서 200도의 온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산패가 시작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기 속 벤조피렌은 주로 폐를 통해 흡수되는데 단기간에 걸쳐 다량으로 노출될 경우 적혈구가 파괴돼 빈혈을 일으키고 면역계가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과 같은 암 발생률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들기름을 사용할 때는 고온에 직접 열을 가하지 않고 무침이나 소스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들기름의 좋은 성분을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그러면 들깨를 어떤 식재료와 함께 요리해서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이제 들깨와 최고의 찰떡궁합으로 보약이 되는 음식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들깨와 같이 먹으면 최고의 찰떡궁합인 음식으로 첫 번째는 숙주나물입니다. 숙주나물은 그 자체로도 신선하고 산뜻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들깨를 더하면 들깨의 진한 맛이 숙주의 신선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데요. 특히 숙주나물에 들깨를 넣은 나물을 만들면 들깨의 풍부한 향이 숙주나물의 신선함을 더욱 강조하여 환상적인 맛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숙주나물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 기능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건강에 좋은 성분들은 감기와 같은 감염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에 더해 들깨에는 불포와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들깨의 이런 영양소는 숙주나물과 함께 섭취하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어 건강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답니다. 들깨와 같이 먹으면 최고의 찰떡궁합인 음식으로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들깨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면 눈을 밝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건조해지고 침침한 분들에게는 시금치와 들깨는 최고의 궁합 음식이 된답니다. 시금치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눈에 좋은 성분이 가득하고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이 두 식품은 눈 건강을 위한 시너지를 내는 완벽한 조합이랍니다. 현대인들은 각종 전자제품에 의해 눈이 항상 피곤해 눈 문제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잦은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눈 혈관에 상처를 낼 수 있고 결국에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이는 눈의 시력 저하뿐 아니라 심각한 안과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들깨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이러한 염증을 줄이고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들깨와 같이 먹으면 최고의 찰떡궁합인 음식으로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의 통증이 심해지는 것은 노화 현상으로 골밀도가 떨어지고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뼈를 생성하는데 정말 중요한 칼슘이 장 속에 흡수가 잘 안 되고 안 그래도 적은 칼슘을 몸 밖으로 배출해버립니다. 이 때문에 들깨를 꼭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들깨에 칼슘이 가득한 것은 물론이고 오메가3가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두부 자체가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들깨와 두부가 함께하면 가득한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하니 골다공증을 해결하고 비타민이 항산화 항염 작용으로 관절염과 신경통증을 해소해주며 두부의 단백질이 근육까지 튼튼하게 해주니 정말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두부찌개에 들깨를 넣어 드시고 두부 요리 시 들깨와 함께하면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답니다.
들깨와 같이 먹으면 최고의 찰떡궁합인 음식으로 네 번째는 들깨를 통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들깨를 통으로 먹으면 가공 과정에서 손실되는 영양소와 산패될 걱정 없이 들깨의 영양 그대로를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들깨의 껍질에는 다량의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장내 발암물질을 흡착하고 배출시켜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주며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변을 부드럽게 해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생들깨를 잘 씻어서 말린 후 냉동실에 보관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팬에 약한 불로 살짝만 볶은 후 간식으로 드시면 입안에서 씹히는 식감과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요리로 쓸 때는 믹서에 갈아 들깨가루를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되고 나물에 묻혀서 들깨 무침을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탕이나 죽을 끓일 때는 불을 끄고 마지막에 넣어야 들깨의 오메가3 등의 영양소 파괴 없이 드실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한 가지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산패된 들기름과 들깨가루입니다. 들깨는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품인데요. 들깨에는 지방질의 90% 이상이 리놀레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성분이 뇌신경을 자극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뇌 건강에 너무 좋지만 반면에 이 지방질은 쉽게 산패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들깨 속의 지방산은 공기나 수분에 노출되면 부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산패된 지방질이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지만 오히려 몸에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꼭 올바른 보관법을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시중에서 구매하신 공산품의 경우 병에 쓰여 있는 유통기한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직접 짜서 드시는 경우에는 구입하신 날짜를 꼭 용기에 적어두시고 개봉 후에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만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관법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으니 유통기한을 믿기보다는 혹시 향이 변하고 색깔이 변색되거나 또는 맛이 텁텁하고 들깨가루 뭉침이 발생한다면 변질된 것이니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들깨와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악의 궁합 음식과 최고의 궁합 음식을 참고해서 들깨를 섭취하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신 논문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건강정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모두 함께 건강한 100세 그날까지 밥상보감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